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의례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뼈 있는 말들이에요. 되돌리고 바로잡기 위한 일만 해도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절제된 취임사에서만 하더라도.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방향은 모두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진우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SBS 방송에 출연했는데 소장님이 잠깐만 나 할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나 한번 출연해서 얘기 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취임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두 번째로 취임을 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 나는 이호석 대표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네. 뷰를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제 얘기가 듣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저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하셨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다. 그리고 시종일관 지지했다. 그 다음에 오래 기억되고 싶었다. 이제 그 미코인을 얘기하면서 일단은 좀 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저 길게는 몰라도 처음 한 100일 동안은 그래도 트럼프 한번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트럼프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그런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신의 개입이라는 뭐 이제 송유달 책도 보고,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조금 편견이 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좀 알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요새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아침에 구글의 CI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를 미국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별로 안 했잖아요. 말하기는 하겠지 뭐 별게 있겠냐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절치부심 엄청나게 갈고 닦았어요. 미국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당장 AI 투자하라고 트럼프가 손정이 뭐 이렇게 불러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식 연설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했고 진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만 하더라도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또한 굉장히 트럼프에 대한 오해 내지는 편견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트럼프를 접하는 정보가 그냥 TV, 뉴스, 방송, 신문 이게 다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왜곡됐는가 하는 것 갖다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나 모두로 이제 알아보는데, 지금 우리 뭐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도 그렇고 전반적인 경제 채널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시장 측면, 경제 측면 이런 거, 관세 얘기, 임금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이것도 한번 우리를 한번 짚고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사진에서 묘하죠.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앉아 있고 트럼프의 진짜 진지함이 시종일관 표정이었으면 들뜨거나 어떤 승리에 도취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방방 뛴 머스크한테서만 봐서 저는 첫날 미국의 이제 언론들이 주로 우리가 보는 CNBC 같은 마켓워치 같은 이런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헤드라인 이렇게 잡아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부 바이든 정책을 다 지워버리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죠. 장관들보다 앞에다가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을 갖다가 줄 세운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기부한 사람들이고, 이번에 진짜 몰빵했고, 그쵸. 여기 몇 배 장사했죠. 저는 이 와중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매체에서 올리는 사진은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괜찮은 표정들이 올라옵니다. 옛날 2016년 힐러리가 붙기 전에 모든 미국 주류 언론들의 트럼프의 사진 표정은 전부 우스꽝스러운, 그죠? 네? 약간 또라이. 이런 식의 표정들만 골라서 찍었는데, 이 컷도 아마 수십 컷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십 컷을 찍은 와중에 제프 베조스도 표정 괜찮아요. 머스크 담당하고 저커버가 이 표정을 잡아내. 아마 제일 똥줄 탈 거예요.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뭐 유튜브 할 것 없이 2016년 이후 2020년 선거에서도 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계속 이렇게 CNBC는 이게 막 바뀌는데 1월 6일 날 21년 2020년 지난번 바이든 되고 나서 21년 그때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했던 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사면. 그쵸. 이걸 갖다가 잘 다루더란 말이죠. 그러고 코인이 뭐 얼마 됐고 멜라니아 트럼프도 또 크립토 여기 좀 나중에 문제 아닐까요? 문제 될 수도 있죠. 문제 될 수도 문제 될 소지가 다분하요. 우리 이 대표께서도 그때 속보에서 그러셨잖아. 나도 한번 소액 한번 발행해볼까 했다가 이거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감옥 가든지.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사기꾼이 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죠. 이쪽에 또 바이든이 파우치나 밀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리스 체리 막 사면했다는 거. 자기 아들 뭐 헌터 그 바이든 사면한 거 말도 못 알고 뭐 이런 식인데 제로 웨치도 보세요. 이 두 개의 기사 아래쪽은 바이든이 퇴임하는 날까지도 이걸 했고 사면을 다 해버렸죠. 파우치 그리고 하청의장했던 밀리 그러고 나서 여기는 또 another people 이제 1월 6일 그 사건에서 CNN 봤더니만 또 이거야.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다들 헤드라인 이걸 잡고 행정명령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작게 잡고 WHO도 탈퇴하죠. 파리 기후협약 또 다시 또 탈퇴하죠. WHO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한다. 그냥 우리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을 보고 우리 그것만 보면은 또 또라이짓 하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하나를 갖다가 알려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많은 공부가 필요해요. BBC도 이러고 있네요. 난 깜짝 놀랐어요. 할 얘기가 이게 먼저인가? 이게 사면됐다는 게 이게 그렇게 큰가? 트럼프 취임인데. 자, 그날 이제 또 중국에서는 또 이제 CNBC는 수시로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가 국무원 아마 부총리일 거예요. 저 다보스 포럼에서 우리 좀 살살 가자. 이 무역 전쟁에는 위너가 없다. 승자가 없으니까 우리 서로 협조하면서 살살 가자 하는 것이고 여기도 트럼프가 굉장히 위험시하는 집단이죠. 이제 데이 2로 옵니다. 첫날 관세 얘기가 전혀 없었단 말이지.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했는데 살짝 2월 1일부터 어떻게 중국에다가 10% 던져보는 거죠. 한번 슬쩍 던져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금요일 날 BOJ가 하느냐 마느냐고 지금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지금 어떻다 약간 믹스 혼조세인데 요건 오늘 아침이에요. 네. 지금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갖다가 요거 지금 소화하기가 애매한 거라. 그리고 이렇게 보십시다. 제로엣지예요. 다우가 500포인트나 올랐는데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어프로치가 걱정했던 만큼 그렇게 하시하진 않다. 무섭진 않다. 일기 때 뭐 60% 뭐 이런 건 아닌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테리프 리스트레인트 여기서 살짝 물러서는 듯한 요게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신 요거 급한 거야. 천천히 해도 될 텐데 소프트뱅크 손 회장 여기가 그 오라클 회장 앨리슨 맞아요. 여기가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여기하고 머스크는 조금 안 좋은 걸로 아는데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틱톡을 갖다가 머스크든지 요 레리 앨리슨이든지 둘 중에 누가 좀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까 뭐라 하셨지? 196 중국에서 AI 인재를 데려오기 위한 방법인데 1년치 연봉의 9배를 주고 3년을 보장해 주고 193. 193.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인종 불문, 국적 불문.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국 사람이라면은 더 갈 의지가 뭐 좀 더 많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AI와 관련돼서는 그 아까 제가 이제 구글의 CIO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AI가 알고리즘 잘하고 있다, 뭐 LLM 잘하고 있다, 엔비디아 잘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아하. 중국 출신 유학생도 많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유학 오지 않으면 뭐 옥스퍼드니 뭐 이런 데도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저쪽이야. 아이비리그도 마찬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보면 인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잘 보면 중국의 사람이 여기 가서 만들어서 이 알고리즘이 사실 누구 거냐 그러면은 돈 주고 데리고 가버리면 이거 그럼 중국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우리가 이제 AI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알고리즘 좋은 알고리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을 많이 해야 돼요.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가 좋은 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는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요. 왜 압도하냐면은 사람들 얼굴 다 찍어서 다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냥 아예 그냥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는 못 이겨. 근데 알고리즘도 중국인이 만들었어, 사실은. 그럼 반도체까지 가? 그러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CEO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모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요거는 오늘
이 대표하고 이 대표 의견이 많이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자, 관세 관련해서 네. 먼저 맞는 매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얘기했던 정도는 관세 좀 때리고 가지 이런 견해도 있고 네. 지금 분위기 보니까 이번에는 매를 안 때릴 수도 있겠는데 어느 쪽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세 60%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0%를 때려도 중국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중국에서의 자동차 생산 캐파가 어느 정도냐면요. 5천만 대 가까이 돼요. 근데 중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2천만 대 초반입니다. 나머지를 밀어내야 되네. 그래서 가동률이 안 나오죠. 근데 공장문을 안 닫고 또 공장을 짓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캐파는 더 늘어나요. 그럼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본과 독일이 지난 수년 동안에 최대로 수출했던 물량이 500만 대예요. 작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2년 만에 지금 수출하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600만 대가 넘었어요. 이거 1200만 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BYD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고민할 거예요. 이 가격이 이거 이 정도 퀄리티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차를 계속 사기 위해서는요.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중국차가 훨씬 좋아요. 가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관세 6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그냥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중국한테 다 뺏겨요. 네. 허허거리는데 시진핑하고도 뭐 100일 내로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쵸. 허허거리는데 그 허허거리는 것만 보고 말랑말랑하다고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급박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절박할 수도 있고 맞아요. 요것도 이제 마켓워치인데 어쨌거나 요거 굉장히 공감 가죠. 어쨌거나 100일 안에. 100일 안에 tangible progress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진전이 있어야만 시장은 갈 수 있다. 또 요거 갖다는 거꾸로 보면은 적어도 100일까지는 시장에서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 랠리가 정당했는지는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어쨌거나 꺾였어요. 이것도 증시 측면에서는 좋은 거고. 이건 이제 데이 2에서 이제 기사들을 검색하다가 같이 나눌 만한 거. 트럼프가 성공할 것인가? 딥스테이트를 갖다가 오버컴 하는데, 극복하는데, 푸틴의 전 보좌관이었어요. 이름도 어려운데 니콜라이까지만 읽을 수 있겠고 뒤에 잘 못 읽겠는데 재밌는 거는 세상이 이거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를 갖다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이걸 갖다가 그대로 쓰면은 뭐가 노란 딱지가 붙거나 폐쇄에 무슨 워닝이 오거나 그랬던 용어예요. 네네네.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다 씁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이 정의가 아주 정확한 것 같아요. US Permanent Military 그리고 Intelligence 그리고 디플로매틱 뷰로크라시, 국방부나 그리고 첩보, FBI, CIA 이런 쪽 그리고 외교 쪽 이런 쪽의 관료들 그러니 뭐 4년마다 이렇게 바뀌는 대통령 말고 그쪽에 쭉 있는 그리고 some members of whom are known to oppose him 트럼프에 맞서는 아니면 공식적인 대통령에 맞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딥스테이트가 정의가 되는데 얘기인즉슨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이 딥스테이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잘 모르겠다는 거지. 왜냐하면은 internal resistance 이 내부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만만치 않을 거란 얘기인데 이분이야 이제 뭐 마린원 타고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하고 갔고 여기는 그날 제가 봐서는 그동안에 제일 상태 좋은 날이었어요. 술도 안 먹은 것 같고 말할 기회도 없었으니까 상태가 좋았는데 여기서 이제 연설문을 쭉 해왔습니다만 첫 마디가 골든에이지였죠. 황금 시대가. 그리고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 존경을 받게 되는데 다시입니다. 이 표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굉장히 절제된 취임사 연설이었어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여기 말고 중앙홀 말고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노예 해방홀 가서 한 30, 40분 또 더 했잖아요. 네. 거기서는 아주 격정적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말 다 했고 요거는 공식적이지만 굉장히 절제된 뼈 있는 얘기들인데 왜 미국이 이용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 미국 사람들이 뭘 이용당한다는 것이죠? 미국을 최우선을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알겠고 우리의 주권은 되찾을 것. 뭔 소리예요 이게? 주권을 찾다니? 주권 없었나 미국 국민들? 우리의 안전은 회복될 것이고 정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이룰 것이고 법무부와 우리 정부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를 만든대. 자유롭지 않았나 미국? 골 때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화의 물결이 미국을 휩쓸고 있고 전 세계에 햇빛이 쏟아지고 있으며 자 우리는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정부는 신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층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권력과 부를 빼앗아 왔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은 부서져 버렸고 완전히 파탄인 것처럼 보인다. 이것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검색 가능하시니까 2017년 1월에 그때 의사당 앞에서 그 추운 데서
선서하고 했던 그 트럼프 연설사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취임사하고도. 거기도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하지 싶은 그런 구석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지?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의례적인 말로 들리겠지만 뼈 있는 말들이에요. 맞아요. 그다음 이쪽 보시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헛짓했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부가. 우리의 훌륭하고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많은 수감자와 정신병원에서 나온 위험한 범죄자들의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했고 외국 국경 방어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우크라이나. 그러나 미국 국경이나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허리케인 왔을 때 LA 산불 났을 때 뭐 무기력한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많은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미국을 미워하도록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할 것이며 매우 빠르게 변할 것인데 자, 이게 뭐 우리는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헌법과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기독교 국가답게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지적하셨다시피 완전한 회복과 상식혁명, 상식이 전부입니다. 커먼센스의 회복을. 그럼 상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의 진단은. 네. 트럼프의 진단은. 근데 시종일관 표정이 이래요. 천천히. 한 번도 들뜬 표정이 없어요.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합니다. 남성과 여. 자, 이거 지금 기가 차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지금 제 얘기는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거보다도 트럼프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해리스를 이기고 민주당을 이기고 그 언론에 사전에 보였던 그걸 다 극복해내고 머그샷도 찍고 무슨 뭐 등등 해서 감옥 갈 위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뭐 저렇게 압승을 거둔 데에는 이 많은 미국 시민들 이 박수 치고 있고 둘만 박수를 안 치고 있던데 바이든하고 해리스는 박수를 안 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성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당장 여권에 메일, 피메일 다음에 X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하겠다. 행정명령 많이 할 건데 국가 비상사태 국경에다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낮추기 위한 준비하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뉴딜 끝내고 전기차 의무 구매제 폐지해서 자동차 산업 살리고 이 표현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원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그거였다면은 내가 내연차를 타고 싶어도 전기차를 타야 되는 이거는 식이 없고 그다음에 무역 시스템의 개편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결국 관세 얘기도 하고 대외 수입청. 미국의 국세청이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에서 IRS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인터널 대신 익스터널을 갖다가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들 표정 보면은 그래 이래서 뽑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표정들 중에는 저 사람 진짜 어떡하려고 저기까지 얘기를 해야 하는 표정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막 환호하고 막 여기 뭐 아들 부시는 보니까 딴청 피우고 있고 둘 표정이 묘해요. 두 사람 표정이 시종일관. 오, 앉아있기 굉장히 불편했을 네, 거라. 그냥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그렇죠. 표정이에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 아들 그 어느 분이었지 앞부분 이름 생각하면 그레이엄 목사가 또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여 다 있는 데서 지난 4년간의 어두움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이 둘이 왜 됩니까? 자, 정부 효율성 도지 설립한다는 얘기도 했고 네. 모든 정부 검열 즉시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 야, 미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었어? 웃기죠? 정치적 반대자들 탄압하기 위해 국가의 막강한 권력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취임사에 나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제적된 모든 군인을 복직시키고 전액의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근무 중 급진적인 정치이론과 사회 실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멕시코만은 이제 아메리카 걸프가 된다. 파나마 얘기하면서 윌리엄 맥킨리 때 파나마 운하가 됐는데 그리고 화성에다 성조기 꽂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파나마는 한 9번인가 언급됐어요. 중국 한 2번 했나? 그것도 파나마 얘기하다가 러시아도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도 얘기 안 하고 중동도 얘기 안 하고 우크라이나도 얘기 안 하고 대만도 얘기 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재밌는 건 또 그러고 나서 무도회 중에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한데 주한미군 기지 중에 평택 기지하고 화상 연결해가지고 그쪽 지금 어떠냐 한국 굉장히 그거 하죠. 자, 그런데 윌리엄 맥킨리도 이번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190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25대 대통령인가 그럴 거예요. 1기 때는 앤드루 잭슨이었는데 초상화도 이번에 또 윌리엄 맥킨리를 들고 나오네요. 여기가 보면 이제 관세를 미국의 어떤 대외 확장주의 그리고 관세 하면은 맥킨리였고 또 맥킨리가 금본위 제도를 도입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트럼프와 관련해서 주섬주섬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하고 뭔가 매치가 되는데 이제 찝찝한 부분은 여기가 두 번째 임기 시작하기 전에 링컨처럼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맥키니를 갖다 또 언급을 했네요. 지금 그러니 되돌리고 바로잡기 위한 일만 해도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절제된 취임사에서만 하더라도.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인플레를 낮추겠다, 무역 시스템 개편을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경제와 그렇죠, 관련해서 관련된. 이제 언급된 그런 얘기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순위. 맞아요. 우선순위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본인도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2년 짧은 후에 중간선거에서는 시간에는- 또 그렇죠.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방향은 모두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관세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지금 당장 올려버리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 네. 그건 일단 천천히 대신에 미국을 강하게 이 만드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 취임사를 보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여기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나 해리스 뭐 이미 지나간 부시 이런 쪽은 그거 한데 트럼프의 이 취임 연설과 바로 그날 행해졌던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과연 무슨 생각들을 할까 하는 딥스테이트.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뭐 저도 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미국을 움직이는 뭔가 그 세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까 이제 테크 수장들을 앞에 쫙 세웠다는 네. 것도 그렇고 많이 변한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08년 이후로 미국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S&P 500 시가총액 55조 정도 됩니다. 근데 2008년 이후로 빅테크의 시가총액 증분이 2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빅테크 없었으면은 주가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그럼 빅테크가 오르는 동안에 네. 이들의 권력이 얼마나 커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테크 업체들, 테크의 수장들이 힘이 엄청 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이쪽 손을 잡은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